일단 저는 23살이고요. 직장을 1년 다니다가 그만둬서 현재 백수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네. 진짜 턱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해서 한 2년 전에 보형물을 넣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형물이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보형물 티가 났었고 자꾸 뼈가 이렇게 갈리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형물도 이제 만족을 못하게 돼서 그냥 윤곽수술을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양악수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셔서 양악을 하면 너무 베스트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악수술을 결심하게 됐죠. 그냥 고기를 이렇게 막 씹을 때 뭐 왼쪽으로도 씹고 오른쪽으로도 씹고 그러잖아요. 왼쪽으로 많이 씹고 오른쪽은 안 씹었더라고요. 오른쪽이 좀 불편했던 거죠. 부정교합까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본도 떠보고 CT도 찍고 하니까 부정교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인지를 하고 평소에 이것 때문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걱정되는 건 성형수술을 하니까 당연히 아프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씹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런 걸 듣고 먹는 게 사실 제일 고민이거든요. 못 먹는다는 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서구적인 이미지를 좀 추구하는 게 있어서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좀 턱이 약간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요. 어느 병원을 가든 그 전문의한테 맡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안면 구강외과? 아간면외과. 네. 전문의한테 맡기는 거는 그냥 너무 믿음이 가죠, 저는.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죠. 23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냥 이쁘게 이번 수술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만들어주세요. 이 환자분은 2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 무턱, 이 보형물이 들어간 이후로부터 턱선이 뭔가 좀 울퉁불퉁해졌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셨고요. 턱이 작아서 보형물을 넣어서 작은 턱을 이제 외모적으로 좀 개선시켰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뼈 위에 동그란 어떤 보형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관찰이 되고요. 두께가 상당합니다. 이제 자세히 봤더니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턱은 나오긴 했는데 뭔가 턱 앞에 이렇게 볼록한 게 있고 아래쪽에 한번 또 볼록한 게 있습니다. 보형물이라는 게 뭐 평생 동안 우리 몸 안에서 뭐 별 탈 없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께서도 아무래도 이물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 불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아닌 내 뼈를 가지고 이런 턱의 개선을 원한다라고 이제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아래턱이 너무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턱끝을 전진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10mm 이상 되는 이런 정도면 사실은 턱끝의 전진량으로서 굉장히 많은 축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건데 전진량이 많게 되면은 원래 있던 뼈, 전진시키는 턱끝의 뼈가 차이가 커질수록 턱끝은 나오는데 그 입술과 턱끝 사이에 단차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단차가 큰 느낌이 나는 게 미용적으로 예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하거나 이제 뭐 다른 수술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래턱에 이제 이 하악각 평면이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벌어져 있는 이런 양상들을 사실은 좀 고쳐주는 게 좋은데 하악 전치, 그러니까 아래턱의 앞니 같은 경우들은 수평으로 누워 있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교합적인 면, 치아적인 면에서도 결코 좋지는 않죠. 제가 이제 진단을 내렸던 거는 단순 턱근 전진술만으로는 그 양이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합, 턱의 건강, 안정성, 뭐 미용 목적 모든 걸 통틀었을 때 교정을 동반한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보형물 때문에 턱끝에 이제 뼈도 좀 많이 눌려가지고 좀 우뚝 패여서 녹아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래치아들은 거의 수평처럼 누워있고 그 인매는 더 돌출돼 보이고 양악수술로 이제 이런 안모들을 개선할 때는 턱끝이 나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매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하악을 전방으로 좀 이동시켜줘서 전체적으로 작았던 아래턱의 볼륨도 키워주고 마지막으로
중안모 길이도 비교적 작은 아래턱에 비해서 조금 길다 보니까 적절한 만큼 길이를 줄이고 큰 틀에서는 그런 역회전의 방향의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강 건강과 얼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신경 써서 수술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ake me up to another good morning, time to go. Got that smile upon my face, cause there's excitement in the chase, this I know. 그동안 이제 수술 회복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괜찮아서 그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고 일을 바쁘게 지냈죠. 많이 바빴어요. 봐서 저는 인터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때 막 아리아나 그란데 닮고 싶다고. 네.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실까요? 양악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수술인지 잘 모르시니까 어디가 변했다고 잘 모르시는데 양악수술을 알거나 한 사람이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무턱이었고 턱이 너무 작아서 보형물이 좀 큰 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형물이 위치가 잘 안 맞아서 그래서 턱이 좀 더 울퉁불퉁해 보이고 그래서 더 컴플렉스가 됐었죠. 사실 이게 양악을 한다고 하면 턱을 건드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냥 턱만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얼굴 조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보다 많이 이뻐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느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했던 그 컴플렉스가 없어졌다는 거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그게 제일 수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턱 끝도 안 예뻤고 인매도 안 예뻤고 턱만 앞으로 뺀다 이렇게 했어도 턱이 너무 작아서 지금처럼 나오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인매도 많이 개선이 된 게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한테는 딱 적합했던 것 같아요. 보형물을 넣으면 이 뼈가 녹는데요. 보형물 넣는 병원에서는 영구적인 수술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건 절대 영구적인 수술이 아니고 보형물은 평생 같이 끌고 갈 수가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은 저는 비추천해요. 일단은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제 턱이 워낙 작아서 수술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힘든 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주시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이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제2의 아버지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